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기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언급하는데, 지금은 기술이 거의 소통이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을 모르면 소통이 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미래나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많이 봤던 이 조립식인데요. 이 조립식은 아카데미 과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이 남학생들은 되게 이런 그 조립식을 많이 좋아했는데, 실제 이 조립식에서 조금 이제 수준이 높은 건 이렇게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이 모터를 달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 모습이 테슬라의 그 전기 자동차 모습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이 얼마든지 미래에 보여질 모습이라고 본다면,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를 이해하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펼쳐질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들 공감을 하고 계신데,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통계 분석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도 보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보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통계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사실 결혼과 건강이라고 하는 상관성을 보여준 데이터인데요. 여기까지는 통계 분석이에요. 그러면 데이터 분석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건강해진 건지, 아니면 건강하니까 결혼한 건지에 대한 인과성을 밝혀내는 게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엑셀로 통계 분석하는 것도 데이터 분석, 기술적인 분석이지만, 사실은 이 탐색적인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거나 더 나아가서 예측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데, 우리 예측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프리딕션하고 이 포캐스팅 두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두 가지 표현을 구별하진 않지만,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달라요. 프리딕션은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어떤 예가 적당하냐 하면, 이번에 선거 끝났는데 투표가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하는 게 프리딕션이에요. 그러면 포캐스팅은 뭐냐? 포캐스팅은 투표하기 전에 예측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캐스팅과 프리딕션의 차이는, 포캐스팅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미래를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투표하기 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을 올려야 되는지 또 금리를 내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데이터 분석은 크게 상관성과 인과성을 갖고 분석을 하는데요. 상관성은 말 그대로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들 치킨과 맥주가 상관이 높은데 얼마나 높은지를 수치화시키면 0.78,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1에 가까울수록 상관이 높은데요. 치킨과 맥주는 0.78이라고 하는 높은 상관도를 갖고 있고, 이 마트에서는 이 상관 기법을 통해서 이 진열대의 제품들을 진열을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셀링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온 이론이 맥주와 기저귀잖아요. 기저귀를 사는 사람이 맥주를 같이 사더라. 그래서 맥주하고 기저귀를 진열대에 나란히 진열하면 더 많이 팔려요. 그리고 기저귀에 맥주를 테이핑으로 감아 놓잖아요. 훨씬 더 많이 사요. 그래서 이 상관도가 높은 제품들을 마트 입장에서는 진열대에 나란히 진열하는 걸 활용을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왜 그런 건지를 굳이 몰라도 마트는 크게 매출에 지장이 없는데, 지금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인과성을 뽑는 이유는 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앞으로 이 고객이 뭘 살지를 알아내서
쿠폰을 미리 날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타겟이라고 하는 이 매장에서 고등학생 딸에게 언제부턴가 자꾸 임신 육아용품 쿠폰을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클레임을 했어요. 우리 어린 딸에게 왜 이런 이상한 쿠폰을 날려주냐. 근데 얼마 뒤에 이 딸이 임신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버지도 모르는 딸의 임신을 마트가 먼저 알았어요. 그러면 마트는 어떻게 알았냐? 이 고등학생 딸이 마트에서 구매하는 그 생활용품들의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임신용품을 단 한 번도 구매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구매하는 그 품목들의 변화를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이 딸이 본인이 쓰던 그 로션을 사지 않고 어느 날 향이 없는 무향의 로션으로 바꿨대요. 그러면 이것만 갖고 임신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다음 달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다음 달에 사는 품목들을 같이 보는데 이 딸은 다음 달에 어떤 품목을 샀냐 하면 기존에 본인이 쓰던 라벤더 향의 비누를 사지 않고 비누도 향이 약한 비누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이러면 임신 몇 주 차다라고 단정을 짓고 그 다음에 살 품목인 엽산이라고 하는 비타민제 쿠폰을 날려주고 또 그 다음 달에는 다른 임신 용품들을 날려주는 건데요.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구매가 이루어지는지를 마트에서는 많이 활용을 했었던 거고요. 작년 이맘때 했던 영화인데 사람을 믿지 마라, 상황을 믿지 마라라고 하는 이제 불안당에서 했던 대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고등학생 딸을 믿으면 안 돼요. 이 딸은 절대 자기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아무한테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이 딸이 흘려놓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도 우리 소비자들을 직접 믿기보다는 소비자들이 흘려놓는 데이터를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도 지금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이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요. 옛말에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이 지금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열을 다 봐야지 열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일반 통계 분석으로는 상관성을 뽑아내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로는 이제 인과성을 뽑아내서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로 내 미래를 좀 바꾸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보면 전 유연성이라고 봐요. 사실 유연성이 지금 필요로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전에 그 산업 1.0 시대에는 큰 게 작은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산업 2.0 시대에는 빠른 게 작은 것을 먹었고요. 또 3.0 시대에는 특별한 게 평범한 것을 먹었다면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연결된 것이 고립된 것을 먹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연결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 순간순간 유연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이 일이 올바른 일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차피 인공지능은 일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인간은 일의 유효성, 얼마나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시대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다 빅데이터 기반이라고 봐야 되는 게 그 인공지능의 그 밥이 빅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 없이는 인공지능이 발휘할 수 없죠, 제 실력을. 근데 알파고는 여러분들 바둑을 잘 두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이 바둑판이 19줄이거든요. 근데 알파고는 이 바둑판을 18줄로 바꾸면 바둑을 못 둬요.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럼 인간은 18줄에서 둘 수 있을까요? 제가 바둑 기사님 세 분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이상하지만 충분히 둘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과 이 인공지능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인간은 룰을 만드는 사람이지 그 안에서 같이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게 게임 체인저에 지금 나오는 그런 얘기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8줄에서도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이 이제 나왔어요. 그게 알파고 제로예요. 알파고 제로는 룰만 입력을 하면 자기가 셀프 러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인공지능의 그 발전 속도가 훨씬 예전보다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실제 저희 회사에서는 그 직원들의 돈을 걷어서 그 주식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실제 투자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의 그 기반이 다른 그 증권사의 기반하고는 좀 다르게 그 사람들의 그 기분 같은 것도 좀 넣어요. 그래서 전날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만 전날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으면 이 주류 회사의 종목을 사라, 이런 어떤 감성 기반으로 많이 주식을 좀 사고 팔려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넣었는데, 실제 그 수익률이 한 10% 정도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이 좋기 때문에 지금 나는 거예요. 이게 장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검증은 되진 않았지만 효과적으로는 잘 운영하고 어느 정도 잘 맞춰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사실 이 빅데이터로 미세먼지 예측을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 휴먼 센싱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SNS에 올라오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느낌을 갖고 미세먼지가 지금 심하다, 심하지 않다라는 걸 휴먼 센싱으로 분석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사실 미세먼지의 지금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중국에서 오는 그 영향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중국에서 올라오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글들을 분석을 해서 이 글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다 넘어오거든요. 그 미세먼지가. 그러면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 지역에 우리도 미세먼지가 많아질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재난안전연구원이랑 같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데요.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는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총칭을 하는데, 저희 회사로 치면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분석 그룹과 해석 그룹이 나눠져 있는데, 이 분석 그룹은 통계학과, 수학과, 컴퓨터학과 이런 이과 출신들이 보통 하고요. 해석 그룹은 사회학과, 심리학과, 철학과 출신이 해요. 그래서 분석 과정은 약간 툴의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지만 해석 과정은 전적으로 사람으로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데이터, 아까 제가 요일별로 이제 분석을 한 게 다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요일에 어떤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 생활 영역에도 많이 좀 확대가 돼 있어서 제가 가끔 라디오에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주 52시간 근무에 맞춰서 우리의 생활 패턴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금요일 날이 주말에 시작이 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시간대가 토요일 오전이에요. 예전엔 토요일 오전이 이동하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전적으로 토요일 오전이 나만의 시간으로 많이 생기면서 이 시간대를 공략하는 사업들이 이제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또 월요일 날 출근 시간을 늦추는 회사가 생기기 때문에 일요일 심야 시간대가 또 새로 생기는 시간대가 돼요. 근데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다 문 닫아서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요일 저녁에 영화를 많이 보세요.
일요일 저녁에 그 심야 영화의 예매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 저녁도 또 새로운 그런 공략할 수 있는 시간대. 저는 미장원 같은 거를 일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또 시간을 많이 할애받는 이 머리 스타일을 그 시간대에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지키는 왜 행복을 말할까라는 책에 보면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보여주는지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책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 10권 정도의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본인의 마음에 맞는 책을 접하게 되면 쉽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